네,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우리 시장만 조금 과했었죠. 조금 오버스러웠고 1시 57분까지 최저점을 찍어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685도 깨버렸고 684까지 내리면서 전 저점, 직전 저점까지도 이탈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정말 시장을 공포스럽게 치닫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10월 달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전 세계가 같이 똑같은 흐름으로 빠졌고 누가 더 많이 빠졌냐 싸움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모습은 거의 우리 증시에 국한된, 뭐 홍콩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고 중국과 일본이 양봉 마감을 하고 특히 중국은 어떤 이제 개미들을 전부 다 잡아버리는 그런 파동이 한 번 나온 다음에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온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 급반등이 나오는, 마치 미국 시장으로 따지면 12월부터 뭐 한 4월까지의 흐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요?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가장 비관론이 많았을 때 다 죽여놓고 한동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중국 증시의 분봉에서 펼쳐졌고, 이와 같은 파동은 주식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치킨 게임을 할 때는 여기서 죽는 사람 탈락, 죽는 사람 탈락을 시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최저가에서 탈락이 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12월에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펼쳐졌었죠. 우리는 10월 달에 빠진 걸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독자적으로 미국에서 펼쳐졌었고, 이 구간에서 저는 신고가를 간다고, 미국장은 신고가를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탈락하는 이런 요건들이 너무나 독자적이었고 거칠었고 또 비관적인 언론들로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하락한다고 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공포스러운 구간에서 매수보다는 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가에 갈 수 있는 패턴이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종목들도 꼭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세요.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전에 무슨 파동이 나왔는지,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한번 보세요. 열에 7, 8개는 많습니다. 7, 8개는 이런 구간을 꼭 거쳐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위치에서 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첫 반등이 아니라 두 번째에서 여기서 상한가 간 것은 당연히 그런 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겠지만, 다 죽다가 급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항상 무너졌던 파동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로스웰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로스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 내가 진짜 여기서 샀는데 버티다 내가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최저점, 오늘 언제 분봉으로 볼까요? 오늘 1125원에 마지막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 1시 58분에 13시 58분에 마지막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급상을 만들어요. 물론 이거는 좀 과한 경우죠. 너무 빠르니까. 그만큼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거 돈이 없으면, 누군가 돈을 준비해놓고 있지 않으면 이거 못 땡깁니다. 이렇게 한번 걸어줘야만 다른 사람들이 와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먹어먹어 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엉덩이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 밀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언제 스타트 시킬까? 오늘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한 번 더 빼서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쨌든 오늘
자금을 썼던 거고 어떤 내용이 뒷받침되는지는 뭐 살펴봐야 알겠지만 사실 아무런 내용 없이도 가능해요. 아무런 내용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낙폭 과대 재료. 그냥 많이 떨어진 게 큰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순차적으로 준비되면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치킨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겨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팔 수가 없거든요. 단체로 팔 수가 없어요. 호가가 준비가 안 되는 걸. 팔 만한 물량이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팔죠.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렇죠? 사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그리고 사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계속 천천히 내립니다. 그나마 조금 사주는 사람들한테 팔기 위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고 급반등이 나오는 게 이런 파동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파동이에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거.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각도가 다 다른 거지. 그래서 이미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애매해요. 팔 수도 없어 같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V가 나오면 더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저점이 잡히고 올라오면 더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힘을 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능가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파동을 이용했던 게 이수앱 체스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파동을 이용해서. 물론 그게 나온 다음에 한 거죠. 언제요? 이때입니다. 이거 이수앱 체스 이때 과거에 완전히 골파가 무너지고 살아 올라가고 이걸 이용해서 따라 들어갑니다. 이 파동을 이용해서 일봉상 그러고 나서 이걸 먹는 거예요. 다 죽인 다음에 올라오는 거. 죽을 때는 사실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래가 없어요. 호가가 없어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우리 시장만 조금 더 과한 느낌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되는 게 더 중요해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손실입니다. 외국인들이 환차손 때문에 환산지수 코스피 1900대예요. 지금은 환율이 좀 꺾이고 있죠. 188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 손실 봤어요. 그동안 팔면서 하도 많이 팔면서 그냥 환차손 그냥 감안하고 더 손실 나기 전에 외국인들이 팔아 제낀 거니까 손실이 큽니다. 만회를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얼마야? 1184. 오늘 저점 1182까지 떨어졌습니다. 1184 환율로 일단 상승 추세가 어쨌든 잠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시 만회를 하려고 할 거예요. 언제 만회? 밀어놓고 자기들은 싸게 모으겠죠. 아직도 안 사잖아요? 뭐 얼마나 더 싸게 살라고? 내일이 될 수가 있어요. 모레가 될 수도 있고 5월 30일 제가 말씀드린 5월 30일이 기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저가 매수를 들어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언제 할지,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레 할지, 5월 30일 할지, 31일 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더 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점에서 저가에서 다시 사가지고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만은 어쨌든 그거는 예정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주식시장을 사실 몇 년만 했어도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은 다 그 수급적인 것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한 지 한 몇 달 안 되신 분들은 모르죠. 이게 평생 떨어질 것 같거든요. 뉴스만 봐도 떨어질 것 같거든요. 증시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장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투자 기회다, 좋은 매수 타점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비관론이 가장 팽배할 때예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주식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재테크 관심 있으면 지금 돈을 한번 계좌 파서 돈을 한번 준비해만 놓고 있으라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잡히면 대쌍바닥이 나오는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10월 달과 5월 달에 가지고 6개월 간격으로 대쌍바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쌍바닥. 그렇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더 빠졌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기만 하기는. 대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멈추느냐 솔직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냥 작정하고 팔기 때문에 다 죽어라. 대한민국 개인들 다 죽어라 하면서 다 비트코인으로 가라. 다 코인으로 가라 하면서 다 무너뜨리는 거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거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짧게는 뭐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근데 하다 보니 그냥 밀어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환율도 뭐 더 올라간다고 봤나? 하여튼 환차손을 고려해서 그냥 더 손실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쇼커버링 될 때, 공매도가 상환될 때 더 큰 공매도 손실을 피하기 위해 그냥 마구마구 시장가로 사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환율이 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그냥 손실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손실을 많이 봤어요. 지금 파는 것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여기서 팔아 제끼는 것으로 인해 물론 그 중에 종목별로 차익 실현을 한 종목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시장 평균적으로 이 구간에서 뭐 얼마나 큰 수익을 받겠어요. 시장 평균적으로 손실을 봤습니다. 왜? 주가가 환산으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환율 환산하면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죠.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를 준비해서 아예 작정하고 끌어올릴 때가 올 겁니다. 대량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외국인들이 하루에 3, 4천억까지도 매수할 수 있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2, 3천억 매수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하루에 외국인들이 1조 원까지도 살 수 있을 거예요. 5천억에서 1조 원. 대량 매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외국 개인들은 거기다 대고 엄청나게 팔 겁니다. 곧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240분봉을 기어코 사수를 하면서 끝났어요. 모든 선물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저쪽 투매 만들었다가 기어코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정도까지 관리하면서 끝났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으니까 5월 30일이 기점이 된 저는 5월 30일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증시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 증권거래세이나 앞으로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쪽으로 가기 위해 그 첫 발판을 내딛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증시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날로 주목을 받을 겁니다.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땡길 때 이날 땡기기가 좋지 않겠어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들한테 증권거래세 0. 코스닥 기준으로 3에서 0.25로 바뀌는 이 정도 수준은 큽니다. 굉장히 커요. 수십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큽니다. 0.05는 굉장히 커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큽니다. 조금 줄이는 게 굉장히 커요. 0.1에서 0.1 바뀌는 게 큽니다. 그래서 왠지 그때를 이용해서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외 증시, 다른 증시는 지금 다 반등을 하고 있고 양봉으로 마감하는데 우리 증시는 더 밀어버렸어요.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 기관들 힘도 못 씁니다. 연기금도 지금 손실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힘을 못 써요. 왜? 외국인 누르는 게 더 세거든요. 그나마 투신이 좀 방어하다가 투신도 그냥 다시 원위치 돌려놨어요. 아 이거 외국인 매도세가 세구나. 외국인 이거 매도 만만치 않네. 나중에 다시 해야겠다. 돈 아끼고 다시 매수했던 거 다시 원위치 돌려놓자. 외국인 들어올 때 다시 하자. 투신 다시 제로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샀던 거 오늘 장중에 사고 있었어요. 사던 거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끝납니다. 중요한 건 외국인이 언제 강하게 들어와 주냐. 5월 30일이 되고 5월 30일 전에 준비를 해놓을 수 있죠. 더 미리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자, 그게 나오고 나서 판단을 하자고요. 지금은 관망하거나 더 살 수 있는 것들은 사거나 돈이 있으시다면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관리해서 지금부터 출발한 것들에 돈을 좀 더 써주시거나 중요한 것은 저점에서 팔지 않는 거. 물론 팔아서 교체를 해서 그게 성공했을 땐 괜찮아요. 저점에서 팔았다고 한들 팔아서 그 돈 그대로 당겨서 그게 아다리가 딱 맞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고 이게 살짝 꼬여버리는데 이게 갑자기 급반등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심리 그냥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나마 버티던 심리도 망가져 버려. 왜? 마음이 더 급해지거든. 아 내가 그때 그냥 조금만 들고 있었으면 원위치 돌아오는 건데 왜 괜히 옮겨가지고 괜히 이것도 손실 봐. 이거 방지해야 돼요. 근데 잘 이동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잘라가지고 이거 해보고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커지거든요. 어쨌든 지금의 시장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힘든 이유는 우리가 물론 G2 간의 싸움에서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미국, 중국 싸울 때 우리가 주변국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맞아요. 그 어떤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 그냥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의존도가 높아요. 미국, 중국에. 그래서 미국보다, 중국보다 더 빠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거지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개선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개선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변화가 나올 겁니다. 힘드시면 시장을 길게 열어보세요. 시장은 평생 내려가지 않고, 물론 이때 금융위기 때는 예외입니다. 금융위기는 별도의 금융위기잖아요. 금융. 주식은 금융이죠. 금융위기, 이건 제외. 우리 금융위기는 아니에요. 금융위기 제외, IMF 시기 제외 해서 평상시에 그런 구간이 지나가면 어떤 파동들이 나왔는가를 길게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코스닥 932포인트가 과연 내가 주식을 하는 동안에 이게 최고점일까? 네버. 절대. 왜 1000포인트 코스닥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어쨌든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열리려면 폭락장을 거쳐야 합니다. 열리려면 폭락장은 거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게 아니고 박스 조건에 있으면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신고가로 열어버리려면은 반드시 폭락장을 거쳐야 돼. 그 전에 최순실 때 거쳤든 신고가 열리려면 폭락장을 거쳐야 됩니다. 이때 우리 최순실 때문에 거친 거, 금융위기 때 거쳐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도 10월 폭락장, 만만치 않은 폭락장을 거쳤기 때문에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해요. 열리려면 폭락장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폭락장을 거쳤어요. 열릴 단계예요. 언제 열릴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좀 과하게 더 빠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일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일 강한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미국, 일본 정상회담, 북한 얘기를 주로 다루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종목이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크게 개의치 마세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시에서는 얘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 미국과 그리고 북한이 바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이 낀 것은 그렇게 세진 않을 겁니다. 증시에서. 다만 북한 문제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 대북주 정도는 밑꼬리 달고 밀리던 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어요. 특히 식량 문제로. 지금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하고 있어서 식량 문제가 시급합니다. 돼지가 많이 올랐죠?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해 조금 이슈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기대할 거 없어요. 미일 정상회담에는. 그렇게 보시고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에 초점을 맞춰서 더 보셔도 되는 거. 그리고 화웨이 제재가 주말에 이제 풀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뭐 질질질 끌 겁니다. 언제? 6월 뭐 G20까지도 지금 뭐 G20에도 제대로 해서 안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거는 좀 오바고 어쨌든 지금보다 개선이 될 겁니다. 개선이 안 되면 뭐 다 죽자는 거니까. 6월달 얼마 안 남았네요. G20 6월 28일, 29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29일. 자, 많이 내려왔어요. 저는 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좀 더 내려왔네요. 더 내려오면 뭐 어차피 올라와서 놀 텐데. 자, 어쨌든 지금은 어차피 못 파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단체로 팔 수가 없어요. 호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힘드시면은 근데 사실 안 보면은 먹을 걸 못 먹거든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먹을 걸 못 먹어요. 강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고 어쨌든 지금 이겨내야 할 시기인 겁니다. 10월장 이거 이탈하지 않는 한 대쌍바닥 만들고 크게 갈 수 있는 여건 됩니다. 악재가 팽배한 시장, 비관론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비관론밖에 없는 시장에서는 조그만 호재가 생겨도 강력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항상 시장은 바뀌지만 기본은 같다. 기본 메커니즘은 같다. 사람들이 모여서 매수를 하고 심리가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를 무시할 수 있지 않는 이상 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특별하게 뭐 볼 게 추가적으로 없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거고, 결국에는 셀트로레스키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셀트로레스키어 끌고 올라오는 때가 바로 증시가 크게 반응할 수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셀트로레스키어가 여기까지 1등 종목이 여기까지 밀어냈다는 것은 얘가 다시 지난번 10월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증시는 밀어내는 올려주는 힘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나머지 바이오들도 그동안 많이 밀렸던 바이오들이 힘을 낼 수 있겠죠. 뭐, 그 중에 오늘 뭐 반응이 나온 것도 있지만 코아스템도 살짝 올라가고 있었고, 에이빌 바이오, 유틸렉스 이런 것들, 유한양의 셀리버리 이런 것들이 반응이 나왔으니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힘내시고, 이런 장이 지나가면은 정말 먹을거리가 천지인 시장들이 금방 돌아옵니다. 네. 항상 증시는 계속 그런 패턴을 가지고 개인들을 남는 개인과 포기하는 개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마침 비트코인 판도 깔렸겠다. 비트코인으로 많이 이동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나 SCI 평가 정보나 우리기술투자는 주가를 유지하지 못했죠. 장중에 아침에 반짝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비트코인 1000만원 넘어갔는데 왜 지난번에 900만원, 800만원 갈 때보다 못 넘어갈까요? 지난번에 800만원 갔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1000만원 넘어갔으면 여기 비례해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 할수록 증시는 더 도움이 될 거고, 신용잔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줄고 있어요.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